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열한다. 벌써 또 주말이 밝았네요. 이제 또 아침 저녁으로는 9월이다 보니까 조금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것 같고 낮에는 아직은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일교차 심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주말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3,500만원 중반대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 많이도 빠졌습니다. 700원대 밑에 가격 600원 후반대 700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분 거의 반납한 느낌 보여주고 있네요. 가격적인 부분 너무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모아갈 수 있는 시그널이라고 봐주시고 계속적으로 본인의 주기에 맞춰서 모아가시길, 적립식 투자 DC에 이어가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라이트코인도 잠깐 짚고 넘어가게 되면 65달러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요.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라이트코인 역시도 바닥권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감기에 대한 시간의 지표를 가지고 꾸준히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반감기 대략 8개월 정도, 240일 정도 남아 있네요. 그렇게 길지 않게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 한번 들여서 레버리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사 바로 보게 되면 그레이스케일 판결 이후 상승분 모두 반납했다 하면서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금 올라가지고 이제 슬슬 오르나 싶더니만 모두 상승분 반납했다. 참 허탈함만 남습니다. 코인 시장 보게 되면 정말 무섭게 오르고 무섭게 떨어지는 부분 여러분도 잘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 지금은 바닥권에 위치해 있지만 어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시간이 지나서 승인이 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리플의 IPO 소식이라든지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에 들어간다라든지 이런 상승 시그널에 맞춰서 또 얼마나 폭등이 일어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가격 상승분 모두 반납한 이유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또 한 번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 결정을 연기하면서 이렇게 또 한 번의 하락이 오게 됐죠. 이번에 위즈덤 트리에 대한 기사가 또 언급이 됐네요. 잠깐 내려서 보게 되면 다양한 자산 운용사들이 선정한 현물 ETF에 대해서도 승인 결정을 뒤로 미뤘다. 와이즈 오리진, 피델리티라든지 갤럭시, 위즈덤 트리 등 낸 신청서에 대한 결정 시한이 10월 17일로 나오고 있고요. 발키리에 대한 시한은 10월 19일로 연기가 됐고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10월 16일 정도 10월 중순에 또 한 번의 결정이 나올 것 같다라는 부분. SEC는 신청 검토를 시작한 날로부터 240일 동안 승인 결정을 지연시킬 수 있다. 여기도 8개월 정도 시간이 있네요. 과연 그 신청서 검토를 시작한 날이 그럼 도대체 언제이고 그 8개월 뒤가 도대체 언제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서 승인은 바로 언제부터 했냐? 올해 7월 중순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의 8개월 뒤인 내년 1분기 안쪽으로는 무조건적으로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승인이 날 수밖에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력들의 시기의 저울질 언제까지 갈진 모르겠으나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7월부터 SEC가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하였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기서도 나오죠. 블랙록 뿐만 아니라 인베스코,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등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됐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거절하면서 연기를 하고 있죠. 내년 3월까지가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SEC도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세력들은 시기의 저울질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리플의 IPO 가능성이 나오고 있네요. 리플은 뉴욕 이벤트 9월 29일에 열리죠. IPO를 발표하고 XRP 가격을 1달러로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또 가격이 먼저 또 다른 좌절에 직면하게 될지 또 한번 떨어지면서 계속적으로 횡보하게 될지 우리는 지켜봐야겠죠. 리플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대한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뉴욕에서 9월 29일 파티를 열 예정이죠. 흥미롭게도 블록체인 회사가 행사에 기업 공개 IPO를 공개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런 부분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능성만 열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피치북 알고리즘은 리플의 상장 가능성을 98%로 예측을 하네요. 피치북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IPO라든지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과거에 성공한 어떤 민간 기업 6만 4천여 개를 분석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자료거든요. 이 분석 자료에서 IPO 가능성을 98% 예측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회사 그리고 전체 대상 시장이라든지 매출 성장, 적극적인 투자자, 그리고 회사의 재정적 성숙도 이런 것들을 모두 파악하는데 그런 다음 모델은 각 회사에서 성공적인 IPO라든지 M&A 가능성을 제공하는 점수를 제시해서 굉장히 분석력이 좋은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주어진 기간은 없지만 해당 알고리즘에 따르게 되면 IPO, 리플의 IPO 기업 공개 가능성은 98%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린다 존스의 공식 트위터에서 언급을 하네요. 린다 존스 잘 기억하실 겁니다. 양자 자산을 위한 3단계 저자죠. 바로 이 재테크 저서의 저자 린다 존스이면서 모건 스탠리의 부사장까지 역임했던 이력을 가지고 있죠. 리플을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후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리플은 초창기에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과 유사하다라고 린다 존스가 개인적으로 리플을 샤라웃한 부분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의 리플의 비전과 또 리플랩스 회사의 IPO 가능성 열어두면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9일에 뉴욕에서 축하 행사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좋은 시그널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도 전달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당 피치북 알고리즘은 리플의 IPO 가능성 뿐만 아니라 올해 암호화폐 벤처 투자금 작년 기록을 넘어서 굉장히 큰 자금 유입이 일어날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더 보게 되면 피치북 데이터를 통해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 마련되면서 VC, 바로 벤처 캐피탈의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는 것도 바로 피치북 6만 4천여 개의 알고리즘을 가진 그 분석 데이터가 얘기해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우리는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9월은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장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우리는 10월, 11월까지 어떤 중요한 일정들이 남아있는지 봐야겠죠. 인도가 의장국으로 있는 9월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9월 9일에서 9월 10일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암호화폐 규제 보고서가 발표된다라는 부분에 우리는 타임 레버리지 할 수 있는 시간의 지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IMF와 FSB 금융안정위원회가 같이 갑니다. 9월까지 암호화폐 규제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G20 정상회담에 맞게 5대 기축통화의 비율을 조정하는 IMF와 금융 전반적인 부분에 안정성을 공급하는 금융안정위원회가 암호화폐 규제안에 있어서 중심적으로 들어와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얼마 전 8월 10일에 리플사가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국경 간 결제 태스크포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BIS와 협력한 부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FSB 금융안정위원회의 올해 중요한 지표 데이터, 중요한 일정들을 지켜보게 되면 바로 9월에 IMF와 함께 크립토 어셋에 대해서 규제 보고서를 낼 예정이고요. 10월 달에는 국경 간 결제, 이 로드맵 구현에 있어서 연례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리플사가 언급이 되면서 펀더멘탈이 확장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월, 더 나가서 10월 달 좋은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일정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해 주면서 시간이 흐르는 것을 즐기면서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월, 10월 그뿐만 아니라 11월에는 또 리플의 스웰이 열리죠. 이 부분에 있어서 스웰은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결제 금융 서비스, 경제 정책 분야의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모시고 블록체인, 암호화폐에 대한, 리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죠. 이번에는 아랍에미레이트의 최대 도시, 굉장히 멋있는 시티에 두바이에서 열린다라는 부분 굉장히 또 기다려지고 11월 8일에서 9일에 열린다.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 11월 8일, 9일 겹치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R3의 코다데이가 열립니다. 11월 9일에 열리고요. 일본 도쿄에서 R3, 그 중에서도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바로 리플사의 기술력이 들어간 코다 플랫폼 데이가 열린다라는 부분에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금융의 미래라고 해서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의 구축을 위한 하나의 행사가 열린다. 여기에는 R3뿐만 아니라 미쯔비시라든지
UFJ 신탁은행, 그리고 SBI 홀딩스도 당연히 오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9월, 10월, 11월 리플과 연관된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전 세계적인 행사들에서 리플이 언급될 확률이 굉장히 농후한 부분, 우리는 가치를 보면서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SBI R3 재팬, 특히나 일본 국가가 R3와 굉장히 크게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 손정의를 뒷배로하고 있는 일본의 대형은행 SBI도 마찬가지로 SBI, 리플, 아시아 합작회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리플과 친화적으로 가고 있고, R3도 마찬가지로 SBI R3 재팬으로서 일본의 금융기관이 굉장히 리플사와 친화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시 R3는 스위프트와 같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코다 플랫폼은 중심으로 있고 그 심장에는 XRP가 있다는 부분 잘 알고 계실 것이며, R3와 코다 플랫폼은 XRP를 지원하는 부분도 잘 알고 계신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R3 같은 경우는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지원하는 부분에서 리플과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결합된 새로운 ISO 2002 메시징 표준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 공식 ISO 기구와 함께 가는 이나 트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 그들이 만든 유대자본이 깊숙이 빼어 들어간 블랙록을 비롯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들이 만든 하나의 블록체인 협회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R3와 코다 플랫폼과 IS2002 메시징 표준이 함께 가면서 스위프트와 연동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레저 프로토콜 기반의 XRP가 모든 걸 이어주면서 ODL 솔루션으로 스위프트 2.0의 망을 깔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국경 간 결제뿐만 아니라 자금이체 기업 1위죠. 웨스턴 유니온과 확실하게 손을 잡으면서 리플 블록체인과 XRP 토큰을 수용했다라는 공식적인 기사화까지 나왔습니다. 세계 최고의 송금 서비스 중 하나인 웨스턴 유니온은 국경 간 결제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XRP 토큰을 채택했다라는 부분이고요. 웨스턴 유니온이 따라갔으면 그의 버금가는 모듈러라든지 센트비, 머니그램 등등의 자금이체 기업, 국경 간 송금 기업들도 모두 XRP 토큰을 지목하면서 리플사와 함께 갈 것이다 라는 미래지향적인 부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유럽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리플사와 함께 가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오늘은 프랑스 은행 이야기해볼까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보다 XRP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하면서 유럽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XRP 레저를 통해서 CBDC에 가능한 플랫폼으로 공개적으로 논의한다라는 얘기가 과거에서부터 나올 수 있을 정도로 XRP는 국경 간 결제에 금융의 판도를 바꿀 뿐만 아니라 미래의 CBDC 세상에서 XRP는 가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에 XRP 레저의 상호 운용성 가능성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CBDC 세상이 열렸을 때 그런 디지털 통화들이 XRP 레저를 통해서, 그리고 CBDC가 옮겨지는 국경 간 송금, 국경 간 이체,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ODL 솔루션이 중점적으로 쓰일 것이다 라는 부분에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금일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9월이 되니까 날씨가 굉장히 선선해지면서 가을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미흡하고 부족한 제 영상이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금일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